독일 베를린 미테구 의회에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철거 명령을 철회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미테구는 지난 5일 소녀상을 존치한다는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참석위원 37명 중 28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여기에는 슈테판 폴 다셀 구청장이 속한 녹색당, 사회민주당, 좌파당 소속 의원들이 일제히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전면에 나서서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고 전방위적인 로비와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에 미테구는 소녀상을 지난달 7일 일주일 안에 철거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즉각 청거명령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독일 시민단체와 함께 맞서 싸웠습니다. 결국 구의회에서 존치 결정을 하면서 한국은 일본과의 전면적인 외교전에서 이겼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소녀상 철거가 중지되자 최근 위안부 문제에 관한 자국의 입장이 담긴 문서를 독일어로 번역해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이 문서에는 위안부 강제 연행이 없었으며 성노예라는 표현도 한국 합의 때 쓰지 않기로 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또한 최근 일본에서는 독일 미테구와 우어도시 결연을 하는 일본 도쿄도 신주쿠구도 나섰습니다. 신주쿠구 스미요시 구장은 독일에 거주하는 신주쿠 주민들로부터 소녀상 설치로 인해 일본인 차별이 생길 것을 우려하는 투서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베를린의 일본인들은 오히려 밑에 구청장에게 소녀상 철거 명령에 반대하는 내용의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독일에 거주하는 일본인 130명이 청원 사이트를 통해 이 서한에 서명했습니다.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바라는 일본 시민들이 있다. 독일에 사는 우리는 철거 통지를 보낸 미테구 행동에 당황하고 있다. 이 서한은 나치 시대에 대해 끊임없이 반성하는 독일과 위안부 문제를 덮으려는 일본을 비교하면서 철거 명령을 취소하고 공개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독일에 사는 일본인들이 이 서한을 통해 과거 역사에 대해 깨어있음을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서한은 철거를 중지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미테구 녹색당 관계자는 녹색당 지역 당원들과 회의에서 서한을 공유했다면서 지역의 우리 대표자들은 매우 진지하게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평화의 동상을 기리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역사를 지우고 은폐하려 할수록 더욱더 국제사회에서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영화계의 거장 구로사와 기요시의 새 영화 스파이의 아내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이번에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되었고 올해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인 은사자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내용에서 그동안 일본 정부가 감추려고 하는 사실을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영화 스파이의 아내는 태평양 전쟁 직전인 1940년 아내 사토코와 행복하게 살던 고베 무역상 유사쿠가 사업자 중국 만주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일본 생체 실험 부대인 731 부대의 엄청난 만행을 목격하고 이를 세상에 알리기로 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로사와 감독은 이 영화에서 일본의 전쟁 범죄를 노골적으로 다루며 부담감을 느끼지 않았냐고 묻자 그렇게 엄청난 각오나 용기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물론 역사적 사실이 있으니 그에 반하지 않도록 했으나 크게 의식하지는 않았다며 일본에서 앞으로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듣게 될지에 대해 큰 결의를 하거나 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731 부대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만행 자체는 종전 75년이 되는 지금도 은폐와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각종 문서와 증언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일본의 731 부대는 한국인, 중국인, 만주인, 몽골인 등을 대상으로 각종 세균에 대한 생체 실험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안타깝게도 우리의 독립투사들까지 희생당했습니다. 이 같은 반인륜적인 실험으로 만들어진 논문이 지금도 일본 국회 도서관에 극비 문서로 대량 보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같은 생체 실험은 중국을 비롯한 점령 지역에서는 물론 일본 내에서도 자행됐다는 것입니다. 731 부대뿐만 아니라 일본의 해군 군의학교와 일본 내 일부 의과대학에서도 자행된 사실이 실제 논문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후 75년이 지난 지금 일본에서는 또 과거와 같은 실험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달 30일부터 사흘 동안 요코하마 스타디움에서 코로나 실험을 벌였습니다. 야구 관람석을 80% 넘게 채우고 코로나 감염 확산에 대한 요소를 분석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해상도가 높은 카메라를 설치해 관객의 이동이나 마스크 착용 비율을 조사하고 화장실과 매점의 혼잡도 정보를 관람객이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실험했습니다. 주최 측은 관중의 흐름을 카메라로 감지해서 인원수와 관중들의 마스크 착용률 등을 측정하게 됩니다 라고 말하며
대규모 집단 감염이 우려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강행했습니다. 이에 일본 국립유전자 연구소 관계자는 계속 반대했지만 최악의 시점에서 감염 실험을 했다며 실험 대상자인 관중들에게 동의는 받았냐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일주일 후인 7일에서 8일에는 일본 최대의 실내 야구장 도쿄돔에서도 실험이 이어졌습니다. 관중석에는 공기의 흐름과 비말 농도를 측정하는 센서가 설치되었습니다. 육성으로 응원하는 것을 막기는커녕 실내에서 육성으로 응원하라고 하면서 이를 측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본 측 관계자는 육성 응원이 안전한지 검증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측정기, 풍향계도 동원됐다며 비말이 마스크 밖으로 어떻게 퍼져 나가는지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실험에 참가한 한 일본 야구 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섭습니다. 관중들이 마스크를 벗기도 하고 바이러스를 옮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요. 이렇게 어이없는 실험이 일본 내에서는 버젓이 자행되었습니다. 일본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2주 연속으로 애꿎은 야구 팬들을 상대로 위험한 실험을 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확산되었습니다. 결국 일본의 이 같은 무모한 실험으로 인해 일본 내 신규 확진자는 폭증했습니다. 지난 5일 1048명, 6일 1145명, 7일 1331명으로 사흘 연속 1000명대를 기록한 것입니다. 일본 니칸게 다이는 이번 실험은 내년 여름 도쿄올림픽 개최를 위한 모델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코로나가 종식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팬들은 만원 관중이 무섭다. 실험이 이용되고 싶지 않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결국 실험은 실패로 끝났다고 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전문가로 참가한 미카모 히로시게 아이치 의대 교수는 다음 시즌에는 100%의 관객을 맞이해 경기를 하면 좋겠다. 실제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731 부대에서 실험을 했던 의사들이 처벌을 받기는커녕 업적으로 인정받아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지금도 일본의 일부 의사들은 사람의 생명보다 실험 결과가 중요한 듯 보였습니다. 또한 나카무라 히데마사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총괄은 실험 자료와 대응을 일본이나 해외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으면 내년에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회로 이어질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일본은 지금 도쿄올림픽에서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관객 수익 1조 원의 입장 수익을 챙기기 위해 이 같은 무모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약 85%가 내년 올림픽 개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올림픽을 강행하는 것에 더 나아가 관객들까지 빼곡히 경기장에 유치하려는 어이없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중국 체조 대표팀이 일본에서 열리는 친선대회를 참가하기 위해 입국하는 현장에서 놀라운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중국 체조 대표팀 전원이 방호복 차림으로 입국한 것입니다. 이에 일본 언론은 대회 성공을 위해 중국으로부터 균을 들여오지 못하기 위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언론은 코로나에서 안전하지 않은 일본으로부터 중국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고노다로 행정개혁상이 막 나가고 있어서 자민당이 시끄럽습니다. 과격한 탈도장 정책에 반대하는 의원연맹과 도장협회들의 강력한 항의에 한방의 트윗으로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자민당의 실세 권력자인 니카이 간사장을 비웃었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라서 제정신인가 라는 비난을 받고 있을 정도입니다. 좌충우돌 고노다로의 도장 조롱 트윗 사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노다로는 지난달 29일에 트위터에 히라이 타쿠야 디지털 개혁 담당상과 함께 찍은 트윗을 올렸습니다. 문제는 히라이 장관이 선물을 한 도장이 날인 폐지라고 조각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탈도장을 강조하면서 도장 스스로 필요 없다고 확인해주는 쇼를 보여준 것입니다. 최근 탈도장 정책이 과격하다고 비판하면서 도장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모임과 보도가 많아지는 것에 대한 조롱의 의미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당내 도장 문화를 지키는 의원연맹과 탈도장을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반격과 희롱의 뜻이 된 거고요. 이 트윗에 대해 당장 모욕적이다 라고 항의가 뒤따랐습니다. 야마나시현 나가사키 지사는 고노의 트윗을 보고 트윗 사진을 첨부해서 트윗을 올립니다. 야마나시현은 일본에서 도장 산업이 가장 발달한 지역입니다. 아연실색, 말이 나오지 않는다. 도장에 대한 한없는 혐오일 뿐이다. 결코 디지털화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인장업계 사람들의 절실함에 대한 존중은커녕 생각조차 없다는 것이 느껴진다. 마치 옅은 웃음을 지으면서 전쟁터의 시체를 밟고 다니는 잔혹한 장면의 영화를 보는 것 같다 라고 적었습니다.
야마나시현 나가사키 지사는 5일 기자회견을 열어 고노다로를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개혁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다면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 익살스럽게 하면서 상처를 줄 필요가 없다. SNS에 적고 말로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고노다로가 횡설수설하며 무성의하게 변명을 했지만 안 한 것보다 더 못할 정도로 상황은 계속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 일본 인장협회의 토쿠이 회장은 자민당의 니카이 간사장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일본의 도장 주 생산지인 야마나시현 지사와 도장 관련 업계들이 모두 서명한 것입니다. 요청서에는 고노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상한 트윗을 게시한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한다는 내용입니다. 도장업계 사람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하는 도장에 날인 폐지라는 문구를 조각하고 선물로 주고받으면서 히라이 장관과 비웃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트윗에 올렸다. 그것은 인장업계의 사람들을 완전히 조롱하는 행위이다. 정치가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 라고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고노가 해명을 한답시고 도장을 새로운 방법으로 생각해보자는 뜻이었다고 했는데 도리어 이 해명도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분란집에 부채질을 한 꼴이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고노다로가 의도적으로 계속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볼 정도입니다. 고노가 불쾌하게 할 의도는 없다. 새로운 인장 문화를 계승하자 라는 제안이었다고 하는데 입만 살아있는 말장난이다. 구체적인 것은 하나도 없다. 라고 도리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토쿠이 회장은 정치인으로서뿐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짓이었다. 우리 업계 사람들은 매우 화가 나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야마나시현 나가사키 지사도 인장 관련 업자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이다. 장난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궁금하다. 면담을 요청했지만 계속 거부당하고 있다. 만날 가치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나는 단지 말로만 도장은 존재 가치가 있다. 라고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설명을 듣기를 원한다. 라고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고노는 4일 기자회견에서 히라이 장관이 도장을 만들어 주어 기념으로 사진을 찍은 것이다. 앞으로 도장 문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해명을 합니다. 그리고 트위터에 자신의 얼굴을 조각한 도장을 2개 달랑 찍어서 도장 2종류 라고 적은 트윗을 올렸습니다. 의도는 나도 도장 문화를 즐기고 있고 좋아한다 라는 뜻으로 알려서 항의를 무마해보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트윗조차 장난치냐 라면서 도리어 더 화가 났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고노다로의 빈정거림과 조롱의 수준과 방법이 날로 발전하는 것 같이 보일 정도로 무성의합니다. 고노다로에게 날인 폐지 도장을 선물해준 히라이 타쿠야 디지털 개혁 담당상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도장을 응원하고 싶다는 의미의 도장이었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해명이다 보니 도장 업계에서는 또 모욕적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해프닝이 단순히 고노다로의 조롱이거나 반발 정도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더 큰 도발을 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민당 내 일본의 도장 제도 문화를 지키는 의원연맹 소속 중의원이 20여 명이 넘을 정도로 세력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 8일에는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을 만나서 졸속으로 진행되는 탈도장 정책 때문에 날인 행위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있다. 도장은 중요한 본인 확인 및 의사 확인용이다. 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가토 관방장관은 도장을 폐지하자는 것은 아니다. 행정 절차에서 불필요한 날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이들은 당내 막강 권력자인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도 찾아갔는데 니카이 간사장이 야마나시현 나가사키 지사에게 의원연맹의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니카이 간사장의 이 발언에 대해 빈정거렸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니카이 간사장은 스가 총리의 동남아 순방을 자신의 지역구인 감귤 농장 비즈니스로 활용할 정도로 최고 실권의 정치인입니다. 그러니 니카이 의원에서 보면 고노다로는 상대할 가치도 없는 일개 정치인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자민당 의원의 증언에 따르면 고노가 국방상에 있을 때 독단적으로 이지스 어쇼어 기지 배치를 철회한다고 발표했을 때 니카이가 당과 의논도 없이 뭐하는 짓이냐 라고 화를 냈다.
그때 고노는 얼굴이 파랗게 되어 중앙당에 달려와서 니카이 의원에게 싹싹 빌면서 직접 사과를 했다. 고노는 니카이에게 그런 존재이다. 아예 격이 다른 지위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고노다로가 행정개혁상이 되고 차기 총리 후보 1순위가 되고부터는 안하무인 그 자체라는 거죠. 니카이 의원의 발언을 듣고 빈정거렸다 라는 보도가 나올 정도이니까요. 그래서 정말 막 나가기로 작정하고 간덩이가 부었거나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는 망나니이거나 둘 중 하나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니카이 간사장은 도장협회와 의원연맹을 지지하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노다로는 도장을 조롱하는 트윗을 날린 것입니다. 자민당 내부에서는 고노다로의 좌충우돌식 정책 추진이 언젠가는 대형 사고를 치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고노다로와 평생 함께해온 지역구와 후원회의 관계자들조차 고노는 싸움개이다.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된다. 무슨 생각하는지를 모르겠다. 라고 증언할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종이 서류를 먼저 없애는 디지털화를 하지 않고 도장부터 먼저 없애는 식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이 나오지만 도리어 더 덤벼드는 고노다로입니다. 정말 막 나가는 고노다로가 또 어떤 사고를 칠지 조마조마해야 하는 자민당 내부입니다. 이렇게 트윈 놀이나 하고 있는 고노다로와 히라이 타쿠야에게 일본의 디지털화를 맡겨놓았으니 앞날이 훤히 보입니다.